F-21을 뛰어넘는다고 주장하는 러시아의 팍파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항공기술의 정점을 찍은 전투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수련은 미국의 F-15와 F-16을 대항하는 전투기인 수호이 27과 미그 29를 개발해 실전 배치했지만 이후 개발될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F-15를 뛰어넘는 차세대 전투기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죠. 수련은 미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더 기동성 있게 만들고 스텔스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나라도 미국에게 뒤처질 수 없었던 소련은 당연하게 미국보다 더 기동성이 뛰어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소련은 1990년대 실전 배치를 시킬 목적으로 미코얀 프로젝트 1.44를 시작했고 수호이에서는 수호이 47이라는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991년 말 소련이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기존의 폭격기와 건조 중인 항공모함도 팔려가고 있는 마당에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정신은 없었습니다. 결국 돈도 없고 나라 꼴도 말이 아니었던 소련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렇게 91년을 기준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무기한 연기되었죠. 이미 미국에서는 F-22의 시제기인 YF-22가 비행에 성공하고 F-22가 1997년 9월 첫 비행에 성공할 때까지 러시아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가 점차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푸틴의 지휘 하에 미코얀 프로젝트 1.44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유럽에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F-21을 만들어 두었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만들기 전에는 그냥 뛰어난 고기동 차세대 스텔스기를 만들고자 했는데 F-22가 등장해버리니 이것도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제기가 단 한 기 있었던 미코얀 프로젝트 1.44를 폐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계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죠. 이때 만들어진 시제기는 스텔스성과 기동성 모두 F-22와 비교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텔스에서 가장 큰 핵심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것인데 사실 러시아는 스텔스 기술을 쉽게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소련 시절 과학자인 표트르 우핌첸프는 1960년대에 자신의 논문에 스텔스 기술을 기재했습니다. 논문 뒷부분에 적혀있는 것은 다름 아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설계할 때 예측이 가능한 공식,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서 설계할 수 있는 공식인 것이죠. 하지만 소련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고 CIA가 몰래 밀반출해서 미국 항공기 제작사들에게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F-117A라는 스텔스기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 같은 기술을 빼앗기고 생고생을 하면서 스텔스 기술을 다시 개발합니다. 이전에 수호이 47을 개발한 경력이 있던 수호이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시제기가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2009년까지 시제기 3기를 제작할 예정이었지만 조금 늦어져서 2010년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전투기의 이름은 수호이 57, 다른 말로는 팍파라고 부릅니다. 러시아의 항공기술을 쥐어짜낸 결과물이었죠. 팍파는 전장이 20.1m에 달하며 F-22와 동일하게 단 한 명의 조종사가 탑승합니다. 최고 순항 속도는 마하 1.6에 최고 속도는 마하 2 정도이며 최대 항속거리는 4,500km입니다. 무장은 30mm 기관포 한 문과 무장 장착 포인트가 내부에 6개, 외부에 6개 있습니다. 정확한 무장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F-22보다 많은 무장량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쉽게도 브라모스 핵 순항 미사일과 큰 대함 순항 미사일들이 장착되지 않아 외부 무장창에 장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스텔스성이 떨어지는 매우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반사 면적은 1제곱미터에서 0.1제곱미터입니다. 사람 정도의 크기일 때도 있으며 작을 때는 갈매기 정도의 크기이죠. 반면 F-22의 반사 면적은 0.0001제곱미터로 추정되며 곤충 정도의 크기로 보입니다. 스텔스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F-22가 최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스텔스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텔스 도료도 바르고 설계도 새로 하고 외부 장착물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흡입구를 뒤틀어 열 노출도 최소화했죠. 그럼에도 F-22는 뛰어넘기 힘들었습니다. 팍파는 레이더도 특화되어 있는데요. F-22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 SH-121로 알려진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스텔스는 기존의 레이더 파장에만 특화되어 있어 조금 다른 파장을 가진 레이더인데요. 이것이 스텔스기를 잘 추적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공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뛰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F-22보다 뛰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비교가 가능한 수준이죠. 이렇게 대단한 전투기인 팍파는 그럼 얼마나 생산되었을까요?
현재까지 총 11기가 생산되었는데 모두 테스트용 시제기입니다. 그래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정식 취형용 기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단 한 번도 실전 운용된 적이 없습니다. 실력이 검증되지도 않았습니다. 2018년에 실전 배치하려고 했지만 계속 미루어져 2020년으로 연기되었고 이조차도 시험적 도입으로 운영됩니다. 정식 도입은 2025년 정도는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도 약 24대 정도의 팍파를 도입하고 2027년이 지나서야 대량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비춰집니다. 성공리에 도입이 완료된다면 러시아의 대표적인 공군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F-22의 대항마, 팍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